코스프로 2급 1회 문제 8번 팔린드롬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읽을 때와 뒤에서부터 읽을 때 똑같은 단어 또는 문장을 팔린드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스카, 누는 팔린드롬 단어입니다. 앞에서부터 읽으나 뒤에서부터 읽으나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소문자 알파벳과 공백 그리고 맞춤표로 이루어진 문장이 팔린드롬 문장인지 점검하려 합니다. 문장 내에서 알파벳만 추출하였을 때 팔린드롬 단어이면 팔린드롬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Never would were even 이라고 하는 문장은 팔린드롬입니다. 자, 그래서 소문자 알파벳과 공백, 맞춤표로 이루어진 센텐스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팔린드롬인지 아닌지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작성했는데 일부가 잘못돼서 몇몇 입력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동작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한 줄만 변경해서 모든 입력에 대해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수정해 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매개 변수 설명을 보시면 sentence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길이가 1 이상 100 이하고 적어도 하나의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고 각 문자는 소문자 알파벳, 또 공백 또는 맞춤표라고 제한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좀 더 복잡하게 처리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팔린드롬인지 아닌지를 리턴해 주는 건데 팔린드롬이면은 true, 팔린드롬이 아니면은 false라는 것을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시를 보면 알파벳 소문자만 추출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공백이나 여기 맞춤표 다 제거되고 알파벳 소문자만 남았죠. 이것을 앞에서부터 보나 뒤에서부터 보나 똑같다는 것이고요. 이게 팔린드롬입니다. 그런데 예시 2번을 보면은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만 보더라도 벌써 다르기 때문에 팔린드롬이 아니라는 거죠. 코드를 보게 되면 비어있는 공간 없이 잘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일단 동작을 시켜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센텐스 1, 2 두 개에 대해서 솔루션 함수에 전달하고 리턴 받아서 그 결과를 출력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기 false하고 true라는 것으로 돌려주는 거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리턴 표현에서 이 t하고 f는 대문자로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우선 이런 문제는 실행시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둘 다 false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 원래 true로 나와야 되는데 false로 나왔던 이 never would were even이라는 걸 가지고 돌려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sentence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never would were even이라는 것을 넣고 솔루션을 실행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내부에 들어있는 str를 처음에 빈 문자를 줬다가 sentence에 있는 것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꺼내서 조건에 맞는 것만 str에 하나씩 추가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가져와서 동작을 할 텐데요. Shift 탭 눌러서 앞으로 이동하고요. 여기 있는 str은 사실은 st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a로 바꿔서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함수 내부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했다가도 함수가 종료되면 이 이름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함수 바깥에다가 이렇게 str를 쓰게 되면 이제 절대로 str를 문자열로 변환하고 문자를 만드는 함수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열로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이름을 지워주는 동작을 해야 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이 로컬 네임스페이스하고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영상은 제가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조금 학습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우선은 함수 속에서 str이라는 것을 이렇게 문자열로 다시 정의하게 되면은 이 함수가 끝나고 났을 때 이 str은 더 이상 문자열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빌트인 함수로 인지되지만 바깥쪽에 str 여기다 str 쓰게 되면은 얘는 빌트인 함수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자를 하나씩 꺼냈고요. 그러다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글자인지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맞춤표가 아니거나 공백이 아니면 A에다가 덧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프린트 해가지고요. A 출력해보고 사이즈도 출력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never, 그 다음에 공백, odd, 공백 다 나오죠. 그리고 그대로 다 연결이 된 문자열이고 18글자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점하고 공백은 제외돼야 되는데 제외되지 않았어요.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5하기 때문이죠. 공백일 수도 있고 점, 그러니까 마침표일 수도 있는데 두 개 다 동시에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end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백하고 점이 모두 다 제거되고 14라는 길이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프린트문 하나 C 찍는 거 제거해 보면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답은 나온 거예요. 여기가 오화가 아니라 end로 나와야 되는 거. 이 부분을 좀 고치자 라고 한다면 소문자 A보다는 C가 크거나 같고 Z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소문자 알파벳일 경우에만 누적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소문자 알파벳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특수 문자라든지 이런 게 섞여 있을 때도 좀 더 단순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은 파이썬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만약에 다른 데서도 쓰고 싶다 그러면 and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C가 알파벳 A보다는 크거나 같고 알파벳 Z보다는 작거나 같다면 이렇게 써주시면 소문자 알파벳이라고 인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비교 연산하는데 이런 문자가 대소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자들은 자기만의 숫자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A, B, C 이런 식으로 가면서 하나씩 증가하는 숫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97, 98, 99 이렇게 일련 번호라는 거죠. 소문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대문자 같은 경우도 일련 번호가 있어요. 65, 66, 67. 그 다음에 우리 그 숫자인데 문자인 거 있죠, 이거. 0이라는 문자, 1이라는 문자. 이런 문자들도 다 숫자 번호가 있고 하나씩 증가할 때 이렇게 일씩 숫자가 증가해서 대소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대문자 A와 소문자 A 중에서 누가 더 큰 거냐 라고 한다면 소문자 A가 더 크다고 나오는 거예요. if 소문자 A와 대문자 A를 비교해서 지금 대문자 A가 더 크면은
프린트 해가지고 upper, 그게 아니면은 프린트 해가지고 lower라고 한다면 lower가 더 크다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디너리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문자나 문자열도 비교가 된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부분은 레인지를 주는데 사이즈를 2로 나눈 목만큼 주는 거고, 그것을 i라고 주니까요. 지금 14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14를 2로 나눈 몫이죠. 그럼 7이 될 거예요. 그럼 i라는 것은 0, 1, 2, 3, 4, 5, 6, 7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레인지를 돌 때 여기 있는 7은 스탑이 되니까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범위는 0에서부터 6까지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i라는 것은 이렇게 0에서부터 하나씩 증가하는 거고, 이 뒤가 무엇인가 보면 사이즈 14에서 빼기 1 하면 13이고요. 13에서 빼기 0 하니까 이쪽은 13, 그 다음에는 i가 1일 때 12, 11, 10, 9, 8, 7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i가 하나씩 증가할 때 사이즈 빼기 1 빼기 i라는 것은 이렇게 13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str을 a로 쓰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 두 개가 다르면 팔린드롬이 아니기 때문에 false. 그럼 저희들은 여기다 바로 프린트 false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면, 지금 여기서는 리턴이 되니까는 그 뒤에 실행할 일이 없지만 여기서는 리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프린트 true를 해주시면 안 돼요. 요거를 그냥 프린트 false 하죠. 그리고 false가 안 나오면 true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0하고 13번에 있는 거를 비교하고 1하고 12번에 있는 거, 2하고 11번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짝을 맞춰서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팔린드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false가 안 나오죠. 그러면 true인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동작을 하죠. 여기를 고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true, false 올바르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and하고 or와 연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7번 문제에서 열심히 학습을 하셨을 것 같고요. 배열을 뒤집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5번에서 이런 식으로 뒤집는 것을 봤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팔린드롬 문제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여기 수정해 보려고요. 자, 만약에 이것을 내가 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알파벳 소문자만 필요하니까 여기를 소문자만 끄집어내는 걸로 바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비교한다면 사실 성능으로 따졌을 때는 중간에 다른 것이 나오면 바로 멈추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길이가 굉장히 긴 문자열이라면 이게 좋아요. 장단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식, 맨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그 다음 글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매칭해서 비교하는 요런 방식은
만약에 첫 글자부터 틀렸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비교하지 않고 바로 돌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코드를 쉽게 짜자 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동작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str과 그 다음에 str을 뒤집었을 때가 똑같은지 보면 되죠. 그래서 똑같다면, 그리고 똑같지 않다면 해가지고 똑같다면은 true, 똑같지 않다면 false인데, 여기서도 똑같다면 똑같지 않다면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똑같으면 true일 거고 똑같지 않으면 false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요거를 돌려주시면 되는 거야. 그 결과를, 비교한 결과를. 어쨌든 비교한 결과는 true 또는 false일 테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str이라는 이름도 안 써주겠죠. 그래서 이제 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소문자만 꺼내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읽은 것이 같은 결과를 돌려주는 것으로 솔루션을 만들 것 같아요. 얘를 솔루션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솔루션 2를 호출해 보죠. 그랬을 때도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코스프로 2급 시험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이 동일한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설명을 달면서 또는 말로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